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AN의 제곱 빼기 3BN의 제곱이 1일 때 AN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BN의 제곱이 1일 때 괜히 이것이 성립할 때 우리 뭐 FNX라는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죠. x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N의 x제곱 플러스 9bn의 제곱의 x 플러스 2라고 3차 함수를 이렇게 주고 이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지만 3차 함수는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실제 f'x가 요점과 요점을 기준으로 f'x의 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f'x 그거에 따라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f'x의 그래프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 거라 플러스인 구간은 증가, 마이너스인 구간은 감소, 그 다음에 플러스인 구간은 증가.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저렇게 생기는 거거든. 따라서 최고 차함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보통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점이 극대점이 되는 거고 요점이 극소점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있는 f'x equal 0의 두 실근 요점과 요점이 각각 극대가 되는 점이고 극소가 되는 점인 거지. 그러니까 3차 함수가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 점은 그 도함수인 f'x 2차 함수의 두 실근에서 각각 극대와 극소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점을 x equal 알파라고 하고 극소가 되는 점을 x equal 베타라고 해보면 이 문제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f 알파 빼기 f 베타의 값을 구하라는 거겠죠. 그럼 알파 베타가 어딘지 알기 위해서 나는 얘를 뭐 해보는 거예요? 미분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fn 프라임의 x는 3x제곱 플러스 2, 3은 6 an의 x 플러스 9bn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됐어?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그냥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3bn의 제곱이 그러니까 an의 제곱 빼기 3bn의 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그러니까 3bn의 제곱이랑 1이랑 서로 자리를 바꾸면 3bn의 제곱이 an의 제곱 빼기 1이 될 거고 그러면 9bn의 제곱은 우리 뭐가 돼? 3an의 제곱 빼기 3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얘가 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6anx 플러스 3으로 묶어주면 an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텐데 3으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3으로 묶어줄게요. 그럼 3으로 묶어주면 얘가 x제곱 플러스 2an의 x 플러스 an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겠어요? 당연히 여기가 x, 여기가 an 플러스 1 합차, an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anx 플러스 x 여기도 anx 마이너스 x니까 두 개를 더하면 이 anx가 되는 게 맞잖아요. 따라서 나는 요놈이 3에다가 x 플러스 an 더하기 1 여기도 x 플러스 a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점은 x equal an 아니지 마이너스 an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x equal 마이너스 an 플러스 1에서 우리 각각 극대와 극소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나는 이제 요놈이 뭐가 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알파가 왼쪽에 있어 베타가 왼쪽에 있어요. 알파가 왼쪽에 있으니까 알파가 작은 값이고 베타 큰 값일 테니까 얘가 알파가 되면 되는 거고 얘가 베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f 알파 빼기 f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돼요. 그래서 f 알파 일단 알파 베타는 나중에 대입하기로 하고 알파 베타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주면 편할 것 같아.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an 빼기를 넣어도 되지만 그럼 저기다 넣고 계산할 때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f 알파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3an 알파 제곱 플러스 9bn의 제곱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그다음 마이너스 f 베타는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3an 베타의 제곱 플러스 9bn의 제곱에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 날아가면 되고 여기 알파 세제곱 빼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여기 뭐 해주면 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여기는 플러스 3an으로 묶어주면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9bn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bn의 제곱을 묶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하면 될 거잖아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주면, 그런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여기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여기는 플러스 3an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네요. 그럼 3an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여기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 묶여 나왔으니까 플러스 9bn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넣고 계산할 거니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 얼마가 돼? 마이너스 2an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n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에다가 우리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알파 베타 하면 되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4an의 제곱 빼기 알파 베타니까 빼기 an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an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an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9bn의 제곱 여기까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에다가 자 4an 제곱 빼기 an 제곱 하면 마이너스 3an 제곱 마이너스 9an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아니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9an의 제곱 플러스 여기도 9bn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9bn의 제곱은 3an 제곱 빼기 3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여기서 썼던 거 한 번 더 써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숫자가 이상하네. 마이너스 9an의 제곱 플러스 9b의 제곱은 플러스 3an 제곱 빼기 3 플러스 1 이렇게. 어디 틀렸나 봐. 여기서 틀렸네. 그럼 이거 사라지는 거 맞죠? 그치?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왜 안 없어지나 봤더니 내가 개수를 잘못 썼어. 4 빼기 1은 3 빼기 6하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내가 여기 4 빼기 1을 마이너스 3이라고 잘못 얘기를 할 거야.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 사라지고 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답은 얼마가 돼? 4. 이렇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에요. 됐죠? 계산이 아주 복잡하죠. 계산이 좀 더러운 문제예요.
프로젝트 혹시 올 때 거기 앞에서 출결 안 찍고 왔어요? 네. 아 그거 찍고 와야 돼. 그거 안 찍으면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한테 왔나 안 왔나. 자 다음 23번. 함수 y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닫힌 구간 알파, 베타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p, 그 다음에 극점의 개수를 q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눈으로 보고 풀면 되는 문제인데 일단 미분이 불가능한 점, 미분이 불가능한 점. 문제를 풀 건데 그래프상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찾는 방법이야.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불연속인 점이야. 불연속인 점은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좌미분, 우미분 이런 거 따질 이유도 없어. 불연속인 점은 미분이 불가능.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예. 미분계수의 극한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연속인 점은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고, 두 번째, 연속이지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라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도 있죠. 그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첨점. 이게 뾰족한 점이야. 꺾인 점, 뾰족한 점. 그래프가 꺾여 있는 점. 이런 점들은 연속이지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달라서 이것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에요. 다음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불연속도 아니고 연속이고 꺾인 점도 아닌데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어요. 제형 어떤 점이에요? 연속도 아니고 불연속도 아니야. 연속이야. 꺾인 점도 아니야. 첨점도 아니야. 그런데도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x세제곱의 역함수. 그치.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수직 접선을 갖는 것이야. 접선이 수직선인 거.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얘가 접선인 거야. 이게 접선이야. 근데 그 접선이 x축의 수직인 모양이야. 그래서 fx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생겼을 수 있어요. y fx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러면 이런 점에서 접선이 수직선이 되잖아. 그럼 수직선은 기울기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수직선은 기울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저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인 건데 그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겠지? 접선이 수직선이 되는 경우에는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점도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야. 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불연속도 아니고 첨점도 아니야. 뾰족한 점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불가능한 이런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접선이 수직선이 되는 경우 그 점에서 이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찾을 때에는 제일 먼저 불연속인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불연속점이 아니면 꺾인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 그림상에서는 지금 요 그리 힘드니까 내가 요거 갖고 해보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쭉 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꺾였어. 한번 꺾였어, 안 꺾였어? 여기서 한번 꺾였지. 요런 게 꺾인 점이에요. 요런 게 첨점이에요. 됐니? 여기 꺾이는 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꺾였지? 여기도 첨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첨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첨점이야, 얘들아. 요런 것도 꺾인 점이야. 밑에 여기도 꺾인 점이고 여기도 꺾인 점이야, 얘들아. 여기도 꺾인 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도 꺾인 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네 개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점의 개수를 p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p는 얼마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다음 극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극점의 개수 구할 때 나머지는, 자 봐봐,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일단 극대점이겠죠, 여기 위에. 그 다음 여기 밑에 꺾인 점 있지. 요 꺾인 점은 미분은 불가능한 점이지만 요 밑에 꺾인 점,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점, 그럼 요 점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지만 얘가 극소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 극대점이나 극소점은 꼭 미분이 가능한 점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얘도 극소점이 되는 거고. 그
그 다음 저기 극대점 하나 있고 극소점 하나 있으니까 극점은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Q도 4. 이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 플러스 Q의 값은 8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혹시 점근선이란다 미안해. 접선이 수직선인 경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학교 시험이 어려우면 접선 수직 그러니까 접선이 수직선인 경우를 그려놓고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물어볼 수도 있다. 원래는 이제 수투 시험범위는 아니야. 그 접선이 수직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건 나중에 이제 비적분에서는 꼭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여기서는 잘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알고는 계셔야 돼. 잘 물어보진 않더라도 접선이 수직선이 되는 경우에도 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밑에 24번 문제를 보면 미분 가능한 두 함수 y gx, y fx, y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고, 자, 집합 A를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냐면 괄호 열고 x들의 집합인데 그 x가 뭘 만족시키느냐? ddx fx 곱하기 gx가 0이 되도록 하는 거. fx 곱하기 gx가 0이 되도록 하는 이놈으로 정의할 때 다음 a, b, c, d, e, h 중 a, b, c, d, e, h 중 집합 A의 원소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앞에 ddx라는 기호는 무슨 기호예요? 이 뒤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라는 기호지? 그럼 fx 곱하기 gx가 fx라는 gx가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곱의 미분을 해주면 나는 ddx 괄호 열고 fx 곱하기 gx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니? 됐어?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x가 a일 때, b일 때, c일 때, d일 때, e일 때, h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첫 번째 x가 a일 때 그럼 f'A 곱하기 ga 플러스 fa 곱하기 g'a가 되는 건데 그림을 잘 봤더니 fa랑 ga가 둘 다 0이잖아요. 얘가 0이고 얘도 0인 거니까 f'A랑 g'A는 0은 아니지만 곱해서 더하면 0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집합 A에는 A라는 원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A는 원소가 되는 거겠지? 그다음 두 번째 x가 b일 때 그러면 f'A 곱하기 g 아니지 f'B 곱하기 gb 플러스 fb 곱하기 g'b예요. 그럼 f'B랑 gb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뭐가 f'B랑 g'b가 둘 다 0이네. 이번엔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야. fb도 0이 아니고 얘는 0이 아니고 gb도 0이 아니고 fb도 0이 아니지만 fa랑 그러니까 x 이퀄 b인 점은 fx의 극소점이고 gx가 극소점이고 fx는 극대점이네.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극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x 이퀄 b에서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지. 따라서 뭘 곱하든 0이 될 거니까 두 개를 곱해서 더하면 그러니까 곱한 다음에 더하면 얘도 0이 돼야겠지. 따라서 b도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x가 c일 때 그럼 f'c 곱하기 gc 플러스 fc 곱하기 g'c 또 0이 될 거냐 이거죠? 근데 c를 봤더니 c에서는 뭐만 0이 돼요? gx만 0이 되네. 그럼 gx 얘만 gc만 0이고 나머지 얘도 그럼 얘는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니까 그 두 개를 곱해서 더하면 얘는 0이 안 되는 거겠지. 따라서 c는 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 x가 d일 때 프라임 t 곱하기 gd 플러스 fd g 프라임 t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d인 점에서는 fx가 뭐인 점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지. d인 점에서 fx가 극소이자 함수값이 0이 되는 점이구나. 그럼 얘가 0이고 얘도 0이 되는 거니까 g't와 gd는 얼마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곱해서 더하면 얘도 0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d도 원소가
원소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다음 E하고 H죠. 그럼 E는 X가 2일 때 F' E 곱하기 GE 플러스 FE 곱하기 G'2. 그럼 X 이퀄 2에서 잘 보면 우리 뭐가 0이에요? GX지? G'2가 0이네요. G'2가 0. 그 다음에 그러면 얘만 0이고 G'2 얘만 0이고 얘네들은 다 0이 아니네. 그럼 얘는 0이 되겠지만 어쨌든 0 곱했으니까 얘는 0이 되겠지만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니까 얘는 0이 안 되겠지? 그럼 2는 원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H F''H GH 플러스 FH G''H. 그래서 H에서도 살펴보면 우리 뭐만 0이야? G'H만 0이네. 얘만 0이고 나머지는 다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곱하면 어차피 0이 되겠지만 얘가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니까 곱한 것도 0이 아니겠죠? 그래서 A의 원소는 A, B, D 세 개만 원소가 되는 거겠네. 따라서 원소인 것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답은 3번. 선생님 무슨 말 한 건지 이해되죠? 오케이? 이해 안 돼? 그래서 괜찮아? 졸았어? 이런. 알았어. 딴 사람도 이해 안 되면 얘기하세요. 다음 25번. fx가 b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아니지 4 b가 아니라 4에 대하여 우리 gx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2보다 작을 때 b 더하기 fx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fx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때 gx가 이렇게 정의된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g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면 되는 건데 어차피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의된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x 이퀄 2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면 되는 거겠지. 2를 제외한 다른 점에서 미분이 안 될 리는 없잖아요. 따라서 x 이퀄 2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b 플러스 f2랑 마이너스 f2가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g'x가 자 위에 건 미분하면 f'x 얘는 x가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 x가 2보다 클 때는 밑에 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f'2하고 마이너스 f'2가 똑같아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질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이제 원래는 그래프를 갖고 따지는 게 맞기는 하지만 내가 이 a의 값을 모르는 한 fx의 그래프를 그려내기가 힘드니까 됐어? 나는 f'x가 0이 되는 정도 찾을 수가 없거든. 저 a를 모르는 한. 따라서 저렇게 모르는 값이 있을 때는 일단 수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그래프를 예상할 수 있을 때는 예측할 수 있을 때는 추측할 수 있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하는 게 원래 그게 맞는 거야. 나중에 실제 킬러 문제들이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쉬운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A가 섞여 들어가서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짐작조차 하기가 힘들 때에는 이렇게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 B 플러스 FE는 8이 16 마이너스 2는 4, 3, 12 플러스 2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FE랑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아니지 마이너스 아니 F만 마이너스 F이지 미안해. 그럼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빼기 2A 빼기 4 얘랑 똑같아지는 거겠네요. 4 더하기 4, 8 요걸 반대쪽 넘겨주고 2A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4A 플러스 B가 여기는 마이너스 8 여기도 8이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6 이런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저거를 미분하면 f'x는 3이 6x 제곱 마이너스 2상은 6x 플러스 a인 건데 f'2하고 마이너스 f'2가 똑같아야 되니까 f'2가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는 4, 6에 24 마이너스 2, 6에 12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a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겠고요.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8 빼기 16 하면 32가 될 테니까 b는 32 이렇게 되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우리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x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럼 f'x는 6x 제곱 빼기 6x 빼기 12 6을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6으로 묶어주고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fx는 x세제곱의 개수가 2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근데 얘는 x가 그럼 마이너스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지. 일단 축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함수값을 살펴보면 f2, f-1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얘는 마이너스 1,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더하기 4 그럼 16 빼기 5하면 11 마이너스 2, 11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가 2, 2를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4 그럼 2,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여기가 플러스 11이니까 x축은 이 위에 어딘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그럼 얘는 fx의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시킨 놈이고 마이너스 fx는 fx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놈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거든. 근데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는 마이너스 fx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여기 x 이퀄 2를 기준으로 gx는 요놈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 가능하게 위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y축방으로 b만큼 끌어올린 거거든. 그럼 fx 요놈을 위로 끌어올려서 요 미분 가능하도록 여기까지 끌어올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 요놈이 위로 올라와서 얘가 이런 모양이 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뭐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게 y 꼴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때 요점의 좌표가 나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놈이니까 요점의 좌표가 2, 20이 되는 거겠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위로 올라온 거예요? 40만큼 위로 올라온 거죠. 그럼 요점도 똑같이 40만큼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51 이렇게 되면 될 거거든요. 따라서 나는 이 g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대값은 답이 얼마가 돼? 51? 제가 답이 돼야 되는 거겠죠. 숫자 틀렸어. 그러니까 숫자 틀렸어. 어디 틀렸냐 또. 미치겠네. 칠판에만 계산하면 이렇게 덧셈 뺐으면 틀리니.
아니 요걸 틀렸겠지 계산 요 함수가. 이건 맞겠지. 이게 맞아 들어가니까 어쨌든 미분한 거 뭐하고 이거 숫자는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F2가 계산이 틀린 것 같아. F2 저기다 2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2는 4, 3, 12 마이너스 24 그럼 4 빼기 24면 마이너스 20 더하기 4 하니까 마이너스 16이네. 미안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16 그럼 얘는 2, 얼마가 되는 거고 16이 되는 거고 그럼 위로 얼마만큼 올라간 거예요? 32만큼 올라간 거겠지? 그럼 여기서 32만큼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43 얘는 계산 틀렸어. 그래서 답은 43이에요. 극대값은 43. 계산이 좀 복잡하고 좀 그래서 그런 거지 개념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문제가. 다음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함수 y fx가 세 실수 abc에 대하여 부등식 뭐를 만족시킨대? fa 빼기 fb 나누기 a 빼기 b가 0보다 작고 fa 빼기 fc 나누기 a 빼기 c는 0보다 크대요. 이거를 만족시킬 때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을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이건 쓸 게 별로 없으니까 옆에다 조그맣게 쓸게요. 자, ABC가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대요. 그래서 X 이퀄 A가 여기 있고 그거보다 큰 X 이퀄 B가 여기 있고 그거보다 큰 X 이퀄 C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되니? 첫 번째 우리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FA 빼기 FB FA 빼기 FB 나누기 A 빼기 B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럼 잘 봐라. 여기서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A 빼기 B는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이거 음수겠죠. 되니? 그럼 얘가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FA 빼기 FB가 양수가 돼야 될까? 음수가 돼야 될까? 얘는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FA가 크다는 얘기야? FB가 크다는 얘기야? FA가 크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이 조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A, FA가 이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B, FB는 얘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이 식은. 그치? A 빼기 B가 음수이기 때문에 A 빼기 B분의 FA 빼기 FB가 음수가 된다는 뜻은 FA가 이게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FA 빼기 FB가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FA가 더 크다는 뜻이야. FB보다. 자, 다음 오른쪽에 0 오른쪽에 보면 FA 빼기 FC FA 빼기 FC 나누기 A 빼기 C는 이번에는 이게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얘도 똑같아. 밑에 있는 A 빼기 C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요. 그럼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FA 빼기 FC도 역시 뭐가 되어야 돼? 얘도 음수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FC가 FA보다 더 크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따라서 우리 C, FC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얘보다 위에 이 위에 C, FC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보다 얘가 밑에 있고 C, FC는 얘보다 더 위에 있어야지만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지. 됐어? 이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럼 기억에 FB보다 FA가 크고 FA보다 FC가 크대. 기억은 맞는 거지. 다음 니은의 fx는 열린 구간 A, C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는 26번에 문제에 보면 fx가 무슨 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맨 문제 시작 처음에 보면 다항함수라고 주어져 있죠. 됐니? 그럼 다항함수는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그러면 A, FA가 여기 있고 B, FB가 여기 있고 C, FC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거고 따라서 이 세 점을 어떻게 있던 상관없이 얘가 연속으로 이어지려면
A와 C 사이에서 무조건 무슨 점이 있어야 돼? 극소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얘가 연속이 아니면 극소점이 없어도 되겠지만 연속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쳐봐. 그러면 이 사이에서 극소점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야. 왜? 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됐어? 얘는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제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된다고. C, FC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A서부터 시작해서 B 있는 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C까지 저기까지 가야 돼. 그럼 그 사이에 반드시 극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있어요, 극소값이. 그래서 니은도 참이에요. 다음 디귿에 F'C보다 F'A가 크고 F'A보다 F'B가 크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알 수 없어요. 왜? 내가 요 점의 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이게 B, FB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점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방금 얘처럼 내려가는 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F'B의 부호조차 알 수가 없어요. 되니? 그리고 X 이퀄 A에서 F'A의 부호도 알 수가 없어. 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생긴 건지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어떤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F'A, F'B, F'C의 부호조차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F'C보다 F'A가 크고 F'A보다 F'B가 크다고 한다고? 이건 알 수 없다. 됐어? 그래서 C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기억과 니은이 참인 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이 기억, 니은 4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27번. 이것도 단순 계산 문제니까 빨리 후딱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7번은 3차 함수 fx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6이 0이래요. 그래도 얘는 식을 만들기 편하게 극한값 둘 다 0이라고 줬네요. 그래도 그나마 편하게 되겠네. 즉 이렇다는 얘기는 f2가 6이고 f'2는 0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4로 갈 때 이때도 fx 빼기 c 나누기 x 빼기 4가 얼마가 된대? 얘도 0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f4가 얼마인 거고 수인 거고 f'4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이거 식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쓰는 방법은 대영아 이거 어떻게 식 만들면 좋을까? 식 만들 때 F'X를 만들 거야? 그 제일 흔한 방법이긴 하지. 근데 그렇게 만들면 편하다고 했어? 불편하다고 했어요? 자 일단 선생님이 하는 방법, 내가 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식을 만들 건데 선생님이 다르게 만드는 거 하나를 보여줄게요. 내 방법이 훨씬 더 편해. 지금 여기 F'B가 0이고 F'A가 0이니까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쳐다보자마자 대뜸 F'X를 3a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4라고 만든 다음에 얘를 전개하고 적분해서 fx를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 됐니? 근데 선생님이 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잘 봐봐. 선생님이 하는 방법 알려줄게. 일단 얘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자, 만약에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라고 먼저 가정을 해보자. 그럼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고 이때 F'2도 0이고 F'4도 0이니까 왼쪽이 2고 오른쪽이 4가 되는 거야. 그런데 2에서 함수값은 6이고 4에서 함수값은 10이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함수값이 얘보다 더 크잖아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래. 그럼 얘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됐니? 그럼 얘는 최고 차이수가 음수인 거고, 그럼 최고 차이수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가 2, 여기가 4, 그리고 그때 함수값이 각각 6과 10이니까 얘가 2,6, 여기가 4,10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지? 그럼 선생님은 식을 만들 때 어떻게 이용하느냐? 지난 시간에 알려줬지만 우리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와 그 다음에 우리 차를 이용해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수평선을 하나 그려요. 얘가 y=6이에요. 얘가 2,6이었으니까 내가 요 점을 지나도록 수평선을 그리면 얘가 y=6이 될 건데 그 y=6이 이 그래프와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알 수 있겠죠. 얘가 쭉 내려와서 요놈 대 요놈이 2대 1이 되는 거라고 했어. 근데 얘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길이가 있잖아요. 그럼 얘도 실제 길이가 1이니까 요 점의 좌표가 5가 되는 거거든. 됐니? 그럼 나는 얘를 갖고 fx의 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fx랑 6이 만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최고차의 수 a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5 2에서는 접하고 5에서는 만나는 거잖아. 됐니? 그럼 최고차의 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단 최고차의 수가 음수여야 되니까 a가 음수인 것만 살짝 옆에다 표시를 해주면 수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게 이렇게 수식을 만드는 것보다 더 편해요. 왜? 이렇게 수식을 만들면 미지수가 몇 개가 돼? 2개가 되거든. 적분을 한다 하더라도 상수까지 해야 되니까 저 미지수가 2개가 되는데 식을 이렇게 만들면 미지수 1개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저 a의 값을 마저 구하기 위해서 뭐를 대입하냐면 얘를 대입하는 거거든. 4,10. 그래서 x에다가 4를 대입해보면 요 식에다 x=4를 대입해보면 f4가 10이니까 10 빼기 6, 4는 a 곱하기 4 빼기 2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4가 되겠고 4 빼기 5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아까 a 값이 음수인 것도 똑같잖아요.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a 값까지 구했으니까 나는 fx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마이너스 2의 x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5 마이너스 6은 반대로 이항되면 플러스 6 이렇게 fx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훨씬 편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걸 전기에서 식을 또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야. 근데 그럴 필요 없죠. 어차피 기억, 니은, 딕은 참고지만 판단하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기억해보면 fx는 x=3의 좌우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됐니? 그럼 x=3은 어디야? 여길 거 아니야? 2와 4의 딱 중간이니까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3, 6과 10도 딱 중간이라서 얘가 3,8 이렇게 될 건데 이 중간에 있는 점이. 왜냐면 3차 함수는 항상 점대칭 함수라 극소점과 극대점의 중점이 요 가운데 있는 요 점이 되는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fx는 x=3의 좌우에서 증가하다 감소한다? 아니죠. 3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럼 기억은 틀린 말이야. 자, 다음 니은 fx는 x=4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맞죠? x=4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예요. 자, 다음 곡선 y=fx와 직선 y=8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다? 맞죠? y=8이 아까 여기가 8이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게 y=8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fx랑 y=8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은 다 맞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fx의 수식은 필요 없죠. fx의 수식을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fx의 수식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수식 만드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다음 28번도 그 의미만 알면 문제 금방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m-hx가 m 사이에서는 m-h부터 m까지는 fx 빼기 fm 나누기 x 빼기 m이
뭐보다 크대요? 0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x가 m과 m 플러스 h 사이에 있을 때는 fx 빼기 fm 나누기 x 빼기 m이 0보다 작대요. 되니?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잘 봐봐. 얘는 x 이꼴 m이 여기 있어서 fx의 그래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fx가 요런 걸로 생긴 거야. 왜냐하면 자 봐라. x가 h는 양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n-h부터 m 사이에 어딘가 x가 있을 때는 즉 여기에 n-h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딘가 x, fx가 있을 거고 여기 x, fx가 있을 거고 여기가 m, fm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점과 요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 그런 의미인 거거든. 그럼 얘가 양수가 되려면 우리 x,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있는 x, fx가 m, fm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야지만 이렇게 이었을 때 기울기가 양수가 될 수 있는 거지. 반면 이 밑에 범위에서는 여기 뭐 어딘가 우리 m 플러스 h가 있어서 이번엔 x, fx가 x가 그 사이에 있는 거야. m과 m 플러스 h 사이에 있는 거야. 여기에 x, fx가 있어요. 그럼 m, fm이 여기 있고 x, fx가 여기 있으니까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뜻은 얘는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이 보라색처럼 x 이꼴 m에서 극대를 그리는 함수가 돼야지만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이런 부등식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얘기가 여기 있는 이 조건 자체가 우리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fx가 x 이꼴 m에서 우리 극대라는 말을 갖는 거예요. 되니? 근데 얘가 이걸 극대라는 말을 하려면 단 조건이 하나는 있어야 돼. 되니? 우리 fx가 연속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연속이 아니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도 그 점이 극점이 아닐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얘는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그래프가 최소한 이어져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맨 앞에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 y꼴 fx에 대하여 그랬잖아.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인 건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고, 따라서 주어진 이 조건은 극대점을 얘기하는 거야. x 이꼴 m이 극대점이 된다는 거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m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극대점의 개수를 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극대점이 몇 군데가 있어요? 3군데가 있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이 조건을 잘 봐주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극대점이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극대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조건 자체가. 됐어요?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플러스,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은 극대점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몇 개나 좀 풀려? 다 거의 어려운 거 다 풀었다고? 이따 쉬는 시간 갖고 천천히 해줄게. 아니면 너 그 앱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 이번엔 이름 등록해놔서 앱에서 답 다 볼 수 있겠네. 이따 지정만. 이따 지정만. 채점만 한다고? 쉬었다 합시다. 초반. 문제 너무 숫자들이 제가 부를게요. 뭐라고? 제가 부를게요. 쉬운데? 다 부를게요. 쉬운데? 와. 그렇죠.
풀었어? 네. 이게 더 쉽지 않아? 아니 근데 이거 뜻을 잘 모르겠어. 이게 F 프라임스가 우함수잖아. 우함수 y-대칭. 접근하면 기함수인데 근데 이게 아니야, 우함수 접근한 기함수는 정대칭 함수야. 상수함은 있을 수 있어. 자꾸 들었어. 얘는 뭐 벌써 얘는 적분 써서 해야 되는 건데 까먹었지. 접근 안 써도 되는데. 그 함수 값에 차 해가지고 그렇게 풀고 싶은데 까먹어가지고 S. 어려운 거 다 풀었더니 씨 어려운 거 빼놓고 풀었네 씨. 아니 풀었어요. 이건 풀었어. 못 풀었다고? 네. 아니 좀 약간 문제가 좀 이상해. T가 0이 나오는데 그럼 얘는 이게 3분의 t지 3분의 2t가 이게 2 대 1이야. 얘 또 못 풀었어. 약간 풀다 나온 거예요. 37. 잘 찍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지. 네, 아니요, 저 뒤에 더 있어요. 다 뭐라고 쓴 거야? 35. 이거 최소값이 크거든요. 기울기가 0이 극한. 이렇게 저쪽으로 2. 이게 끝이야? 네, 다 풀겠습니다. 야, 재미없으면 어려운 거 주지? 어려운 거예요? 어. 어떤 거요? 적분 어려운 거 한번 줘봐. 아니요. 나 어제 심심해갖고 일요일날 앉아있다가 적분 문제 어려운 거 최근 것만 뽑아서 풀어봤더니 재밌던데? 저는 적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쌤, 근데 4차함수 3중간 가지면 얘 극각 없는 거죠? 응? 4차함수 3중간 가지면 극각 없는 거죠? 그치. 아니 있지. 4차함수. 네. 극소값 하나 있겠지. 최고차함수가 안 쓰면 극소값 하나 있을 거고. 아, 근데 4차함수 3중간인데서는 극각 없는 거죠? 그치. 거기서는 극값이 아니지. 3중근 갖는 곳에서는 극점이 아니지. 그 점이. 근데 왜 안 해요? 그리고? 왜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형태야. 3중근을 갖는 게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의 모양이 여기가 3중근이야. 이렇게 생긴 게. 그럼 여기 극점 아니잖아요. 근데 비관하면 0이 그렇지.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지만 그 점에서 F'의 부호가 바뀌질 않아요. 프라임의 부호는 안 바뀌어요. 그 점에서.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3차함수 처음 봐서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갖고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서는 부호가 아니지 여기지 미안해.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여기서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이게 F'X. 그럼 F'X의 부호가 이 점에서 0이긴 하지만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점 극점이 될 수가 없어요. 증감이 안 바뀌어. 너무 빨리 와 그랬어. 이번에 야 여기 있는 중이신데? 지금도? 왜? 멈춰 있겠지? 야 이거 그거야? 구강 자료? 맨날 찍으셔 근데. 뭐야? 야 그럼 무부정, 개꿀이네. 무부정이다. 야 얘가 막 놓고 지각하는 이유가 있어. 근데 내가 지각하면 맨날 카메라 지나가야 돼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너 지금 다 나왔는데? 어? 너무 야! 좀 나왔어. 이거 왜 찍혀? 너 얼굴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아 이렇게 무쳐 있잖아. 건드리고.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얘 아예 그 iOS 업데이트요? 약간 바뀌면 뭔가 적응하게 혼내냐 씨. 아 내일 의무사인데 내일 모의고사야? 네. 10월? 네. 아 이번에 일 나와야 되는데 아니 고3이나 모의고사 보는 거지. 진짜 좋은 시타이트라니까요. 내신은 답이 없어요. 벌써 고3인데 곧 있으면 고3이지. 인증 나왔어요 벌써. 민증은 고2 생일 지나면 나오지. 계속 이승연자 하고 싶어. 자, 또 시작해 봅시다. 기운 내시고 우리가 뒤에 문 좀 살짝 밀어줘. 자, 29번 최고 차의 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x의 극대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다음 함수 gx와 모든 실수 지난 시간에 하던 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됐니?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 곱하기 gx가 x제곱 빼기 a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fx는 3차함수라고 되어 있고 fx 곱하기 gx가 6차함수니까 gx도 몇 차함수가 되는 거겠어요? 3차함수가 되는 거겠죠. 됐니? 우리 fx 어떤 다함수 gx라고 했으니까 gx도 다함수야? 일단 이거 오늘 끝나고 저거 해주고 다음 나갈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fx가 3차니까 gx도 3차가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요놈이 3차 곱하기 3차로 쪼개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쟤는 3차 곱하기 3차로 쪼개질 거냐 안 쪼개질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되니?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A의 값이 음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빼기 a가 0이 안 되겠지. x제곱 빼기 a가 0이 되는 우리 뭐가 없어요? 상수, 아니 실수 x가 없어요. a 값이 음수면. 따라서 이때는 fx랑 gx가 존재할 수 없겠죠. 이걸 3차와 3차로 쪼갤 수가 없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x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럼 얘를 3차와 3차의 곱으로 쪼개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엔 a 값이 뭐일 수 있어? 0일 수 있겠지. 그럼 그때는 fx 곱하기 gx가 x의 6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되니? 그러면 뭐가 만족이 안 되냐면 나 조건이 만족이 안 되지. 되니?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fx가 k 곱하기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gx는 k분의 1 곱하기 x의 세제곱 이런 꼴이 되어야 되는 건데. 됐죠? 얘는 세제곱, 그러니까 3차 3차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져야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런데 나 조건에 보면 곡선 y꼴 fx가 0,2에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f'0이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 0,2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접한대. 그러면 x가 0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니까 f'0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fx가 이런 모양이면 f'0은 0밖에 안 되잖아요. 되니? 그러니까 a가 0인 것도 모순이 생기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따라서 세 번째 우리 a 값이 뭐인 거고? 양수인 거고. 그럼 a 값이 양수면 fx 곱하기 gx를 우리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거든. x 플러스 루트 a의 세제곱, 여기는 빼기 x 빼기 루트 a의 세제곱.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거든. a가 양수니까. 따라서 이때 fx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아까 f'0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일단 fx가 일단 최고 차인수는 k라고 놓고 x 플러스 루트 a의 세제곱만 전부 다 죄다 인수로 갔던지, 혹은 fx가 k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a는 2개, x 빼기 루트 a를 하나 근으로 갔던지, 혹은 fx가 k에다가 x 플러스 루트 a는 1개, 그 다음에 x 빼기 루트 a는 2개를 인수로 갔던지, 아니면 fx가 k에다가 x 빼기 루트 a만 3개를 인수로 갔던지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중에서 아까 f'0은 마이너스 1이고 그 점이 0,2라고 했으니까 f0이 2가 되는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얘인지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 그쵸? 아까 0,2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f0은 2가 되는 거고 f'0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k 값은 최고 차인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k 값은 양수예요. 따라서 여기서 f0은 k 곱하기 루트 a의 세제곱이니까 ka 루트 a가 될 거고, 그럼 얘가 2가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는 3k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a의 제곱일 거니까 f'0은 우리 뭐가 돼야 돼? f'0은 3k a가 돼야 되는 건데 걔가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벌써 모순이 생겼죠. 얘가 안 되는 거야. 왜? k도 양수고 a도 양수니까. 그러면 f'0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f'0은 k가 양수고 a도 양수면 f'0은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얘는 조건이 안 맞죠? 그래서 이거 제끼는 거야.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f0을 해보면 0을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 a, 얘는 마이너스 루트 a. 그럼 얘도 벌써 안 되는 거죠. 왜? 얘가 마이너스 ak 루트 a가 되는 건데, 그럼 얘는 음수여야 되잖아. 근데 아까 f0은 2라고 했죠? 그럼 얘도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안 되겠지? 봐봐라. 얘도 F0이 우리 마이너스 AK 루트 A인데 AK 루트 A가 양수니까 F0은 음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따라서 F0이 이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되는 거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죠? 그렇지? 그때 F0이 2, F'0은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볼게요. 그럼 F0은 루트 A, 여기는 A, 그러면 A, KA 루트 A 때 걔는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쟤를 미분하면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K 곱하기 X 빼기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2K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A 곱하기 X 빼기 루트 A가 되는 거고 이때 0을 집어넣으면 F'0은 0 빼기 루트 A 제곱 A, K 여기는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 2AK인데 걔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 따라서 우리 AK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그리고 그 AK, KA가 1인 걸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루트 A가 2인 거니까 A 값은 4고 그럼 AK가 1이니까 A가 4면 K는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나는 fx가 5인 걸 알았어. 이제 4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2 x 빼기 루트 a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 fx가 이렇게 생긴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f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우리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아도 되고 혹은 얘를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2예요.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아도 되지만 우리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굳이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니까 얘를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4 그럼 마이너스 2에서 3분의 4만큼 오른쪽으로 온 점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걸 맞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때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 마이너스 3분의 1을 계산하는데 그럼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더하기 2를 하면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제곱하면 9분의 8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4, 4 약분하고 3, 81 약분하면 27 얘까지 약분하면 3 이렇게 돼야겠지. 이상하다. 나 또 어디 틀렸지? 에이 또 틀렸어. 이거 마이너스 3분의 8이잖아. 제곱하면 9분의 64 맞죠? 그러면 4, 4 약분되고 3, 9 27분의 64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29번의 답은 4번. 이해되죠?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애들 되게 많이 틀렸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쪼갤 생각은 못한 거지. 루트 2로 해서 쪼갤 생각은 꿈에도 못한 거지. 그래서 많이 틀렸어요. 근데 한번 봤으니까 이제 요거는 숫자 바꿔서 내기도 참 좋거든 문제가.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예상해 보면 이거 초음고 신호등 문제 꼭 들어오지 않을까. 문제 바꿔내기도 쉬워서. 다음 30번 문제는 아까 풀어줬던 거 몇 번 문제랑 똑같은 거냐고요. 아까 25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30번은. 아까 25번 보면 거기 2020년 4월 고3 문과 28번 변형이라고 돼 있지. 25번. 됐니? 여기 30번도 보면 2020년 4월 고3 문과 28번 얘가 원래 문제고 30번이 원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고 25번이 변형 문제니까 아까 선생님 25번 문제를 풀어줬으니 그걸 보고 3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31번도 아까 똑같은 문제 풀어줬었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31번도. 다음 32번만 보고 32번 한번 해봅시다. (32번은)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x의 극대값을 구하래요. 가조건에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이게 32번이야 지금. 이게 마이너스 9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지? 뭐하고 뭐를 알 수 있어요? f0은 0이고 f'0은 마이너스 9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조건에는 x =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9를 갖는데 x = 1에서 우리 극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데 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얘를 식으로 쓰면 f1이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고 그 점에서 함수값이 극소값이니까 그 다음에 그 점에서 미분계수는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겠죠? 이때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어차피 fx의 극대값을 구하려면 식을 만들어야 될 텐데 여기는 이런 조건들을 갖고 우리 뭔가 보이면 그렇게 빨리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하는 거만 하나만 가르쳐주면 우리 요거 f0이 0이고 f'0이 마이너스고 딴 건 안 되고 얘가 0일 때 써먹는 방법인 건데 f0이 0이고 f'0이 마이너스 9인 3차 함수 f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까지는 모르는데 1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상수항은 0이니까 플러스 0 그래서 얘를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0이라는 점은 되게 특이한 점이야. 어차피 다함함수기 때문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서 죄다 사라지니까 잘 봐라. 내가 fx를 3차 함수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으면 f0은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했을 때 f'x는 ax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f'0은 뭐가 돼? c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거를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이런 관계를 생각해보면 f0은 항상 뭐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fx의 상수항을 얘기하는 거고 f'0의 값 마이너스 9 이 f'0의 값은 항상 뭘 얘기하는 거냐면 fx의 1창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f0과 f'0을 알 때는 식을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제 a와 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쓸까요? f1은 a 플러스 b 빼기 9인데 그가 마이너스 6. 즉 a 더하기 b는 3 이렇게 되는 거고. fx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나를 얘를 미분해서 f'x가 3ax 제곱 더하기 2bx 빼기 9가 되는 거니까 f'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2b 빼기 9가 될 거고 걔는 0이 돼. 그러면 3a 더하기 2b는 9가 되겠지. 그럼 위에다 2를 곱하면 2a 더하기 2b가 6인 거니까 위에 것을 아래 걸 빼면 a는 3이 되고 그럼 b의 값은 얼마가 돼? 0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구한 a의 값과 b의 값을 여기다가 쭉 집어넣으면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는 fx는 뭐가 될 거냐? 3x 세제곱 b는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9x 이놈이 돼야 되는 거겠지. 이때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아. 그럼 f'x는 9x 제곱 빼기 9. 그럼 9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우리 극대값을 갖는 거고 1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 아까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9니까 답은 얼마가 돼? 6?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극대값이에요. 답은 2번이야.
33번도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인데, 자 같이 읽어보면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2는 4, 그 다음에 f0은 0, 그 다음에 f1은 5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맨 위에 뭐라고만 돼 있어? 다항함수 fx라고만 돼 있어. 이게 문제거든. 왜냐하면 만약에 fx의 차수나 fx에 관해서 또 다른 정보가 언급이 되어 있으면 fx 식을 구해서 푸는 문제가 맞는데, 얘는 문제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1은 4고 f0은 0이고 f1은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는 이 세상에 몇 가지나 있을까? 무수히 많아요. 왜? 다항함수의 차수가 주어져 있지 않거든. 그래서 얘는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3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4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대빵 많아. 되니? 거기다가 f'(x = 0의 실근은 a뿐이래요. f'(x = 0의 실근은 a뿐이래요. 이때 fx와 gx는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 자, 그럼 기억에 a가 -2와 1 사이에 있대. 그럼 아까 선생님이 옆에 보여줬던 것 중에 a, fa, b, fb, c, fc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니 혹시? 얘도 비슷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f-2가 4래요. 여기가 -x = -2야. 그 점에서 4래. 그래서 여기 -2,4가 있고 여기 한 칸, 두 칸 와서 f0은 0이래. 대충 뭐 이쯤에서 여기 x = 0이 있다고 하면은 0번 x = y = 0은 얘보다 아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어딘가 0,0 있는 거고, 다음 f1은 5라고 했으니까 1이면 얘보다 가깝게 있는 거잖아요. 가깝게 x1이 있으면 걔는 이거보다 위에 여기에 1,5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슨 함수라고 했어? 다항함수라고 했지. 그럼 다항함수는 연속이고 and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데 f'(x = 0의 실근이 하나밖에 없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놈인데 얘는 요 점, 요 점, 요 점을 모두 지나가려면 -2와 1 사이에서 무조건 무슨 점이 존재? 극소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 얘를 직선으로 이어봐도 얘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 되니? 그러면 이 세 점을 어떻게 있든지 간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로 이 세 점을 이으면 얘는 이 사이에서 무조건 극소점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근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 극소점에서 무조건 미분계수의 값이 0이 돼야겠지. 따라서 f'(x = 0의 실근이 a뿐이면 이 a는 무조건 -2와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됐어? 그냥 얘로 하나만 그려보면 fx가 이런 식인 거지. 여기서부터 주르륵 내려와서 여기서 뭐 극소를 찍고 얘를 지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게 fx 그래프 중에 반드시 이런 모양이어야만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모양이면 이 사이에서 얘는 반드시 극소값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야. 극소값을 갖지 않고 요점을 있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느냐? 없어요. 그렇잖아.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다 올라가려면 무조건 꺾여야 되지 않아? 물론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거나 또는 연속인 함수가 아니면 꺾는데 그 점에서 우리 부연속이 되거나 미분 불가능하게 꺾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f'a가 0이 되는 점이 이 사이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f'a가 0이 되는 점이 없이 내려갔다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무조건 내려갔다 올라가려면 이 사이에 무조건 극소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에 a의 값은 -2와 1 사이에 있다?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기억은 참이에요. 자, 다음 니은이 어려울 건데, 니은은 G'C의 절대값이 10이 되도록 하는 실수 C가 열린 구간 -1,1에 -2,1에 적어도 두 개 존재한다.
니은 봐봐요. 니은 절대값 G 프라임 X의 값이 얼마가 되는데 이게 10이 된대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은 여기 있는 이 10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이게 구체적인 값이 주어진 거지. 그럼 보통 이렇게 구체적인 값을 주고 우리 참 또는 거짓을 묻잖아. 그러면 이 숫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됐어? 그래서 잘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봐봐라. gx가 우리 뭐였어?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였어요. 그럼 나는 f-2하고 f0하고 f1을 아니까 g-2, g0, g1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되니? 그래서 우리 g-2의 값을 구해보면 걔는 -1을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2의 제곱 플러스 1, 5 곱하기 f-2가 되고 그럼 얘는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0의 값은 얼마가 되고 0이 될 거고 f0이 0이니까 g0은 0이겠죠. 그 다음에 g1의 값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의 제곱 더하기 1, 2 곱하기 f1은 5. 그래서 2 곱하기 f1이니까 얘는 10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 우리 g'(x가 10이 되는 이런 x는 -2와 0 사이에서 하나 존재하고 0과 1 사이에서 하나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이제 내가 얘를 갖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2 한 칸, 두 칸, 한 칸,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x = 0, x = -2, 여기 x = 1이라고 하면 -2일 때 20이래요. 여기 g -20. 그러니까 여기가 -2,20 이렇게 되는 거고 g0은 0이니까 여기가 g 0,0 이렇게 되는 거고 g 1,10이니까 이거의 딱 절반 여기쯤에 1,10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잘 봐요. 내가 얘하고 얘를 이렇게 이었어. 그럼 요 기울기가 얼마야? 이 기울기가 -10인 거거든. 그치? 요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0이니까 2분의 -20 하면 기울기가 -10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요점과 요점을 이었을 때 요거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20이 그 기울기 G'(x니까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저 10이라는 숫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요런 숫자인 걸 눈치채면 그나마 좀 쉽게 풀 수 있겠죠. 저게 생각이 안 되면 저 문제는 아무런 것도 못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니은은 y = gx라는 함수를 갖고 구간 -2,0에서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면 0 빼기 -2분의 g0 빼기 g-2 얘가 -10인데 이게 g'c가 되는 이런 c의 값이 열린 관 -2,0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은 10이 되는 거 맞지? g'c의 값이 -10이니까 절대값이면 g'c가 -10, 즉 g'c의 절대값이 10이 되도록 하는 c의 값이 -2와 0 사이에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또 0,1 사이에서도 똑같이 평균값 정리를 써보면 얘가 1 빼기 0분의 g1 빼기 g0이니까 얘가 10이 되는 즉 얘가 g'c가 되는 이런 c가 또 열린 구간 0,1 사이에도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겠지. 따라서 우리 g'x = 10이 되는 이런 x의 값은 열린 구간 -2,1 사이에 여기 하나 두 개가 존재하는 거 맞죠? 그치? -2,0 사이에도 하나, 0,1 사이에도 하나, 그럼 -2,1 사이에는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얘는 이런 실수 C가 G' 여기도 C라고 돼 있네. 미안해, 내가 X라고 썼구나. C. 그래서 G'C의 절대값이 10이 되도록 하는 C의 값이 여기 하나 합치면 두 개가 존재한다. 니은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은 기억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건데 a가 0보다 크면 그랬어요. 되니? 그럼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 극소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 사이에 얘는 극소가 되는 점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건데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 이퀄 a에서 극소가 되는 건데 그 극소가 되는 점이 0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야.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 여기서는 계속 내려와서 여기 어딘가 x 이퀄 a에서 프라임을 0을 찍고 계속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fx가 극소가 되는 x가 열린 구간 0,1 사이에 존재한다? 맞는 얘기죠. 맞죠? x 이퀄 a가 극소가 되는 점인데 그 점이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gx네. 미안, 쏘리. 이건 fx고 gx야. 미안해. 그럼 디귿은 g'x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g'x가 앞에 값이고 ex 뒤에 거 그대로 f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뒤에 거 미분 f'x 이렇게 됐니? 그런데 x 이퀄 a는 f'x가 0이 되는 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x 이퀄 a를 대입하면 g'a는 2a fa 그 다음에 얘는 0이 돼서 사라지는 거거든? 됐니? 그러면 2a fa는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a가 양수라고 했고 f0은 0이었으니까 fa는 음수였을 테니까 맞죠? 왜냐면 여기가 x축이야. 여기가 x축인데 a가 0보다 큰 쪽에 있으면 fx의 극소가 되는 점은 이 뒤에 있으니까 극소점에서의 함수값 fa는 얘보다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돼요? 음수가 되는 거야. 됐지? 즉 x 이퀄 a는 gx, g'x가 0보다 작아지는 점인 거지. 근데 아까 g'x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요렇게 되는 거라고 했거든. 요 세 점을 지나가는 거라고 했거든. 그리고 x 이퀄 a는 양수라고 했어요. x 이퀄 a는 양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양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여전히 0보다 작아? 됐니?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야 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서 더 내려가는 거야. 얘를 지나서 x 이퀄 a를 지날 때도 여전히 내려가는 거야. 그랬다가 뒤에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극소가 되는 점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 0과 1 사이에 있어야만 한다. 원래 얘는 이렇게 끝내면 안 돼. 디귿은 원래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이 사이에서의 증감도 다 봐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것까지 우리 뭐 논술 시험도 아니고 학교 시험에서는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따질 이유는 없고 일단 얘는 저 사이에서 극소가 되는 x가 저기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만 알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아는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 gx가 다항함수 fx에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이 gx도 다항함수거든요. 됐니? 그럼 얘가 다항함수인데 x 이퀄 0과 1 사이에서 f'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내려가는 중이었거든. 됐니? 그런데 우리 x 이퀄 0을 지나 x 이퀄 1이 될 때까지 gx가 언젠간 올라가야 되거든. 그럼 x 이퀄 a에서 내려오는 중이었으면 열린 구간 a,1 사이에 얘는 극소점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열린 구간 a,1이면 걔는 0,1에 우리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있다는 거는 얘가 극소가 되는 그 점이 열린 구간 0,1에도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만 갖고 그냥 이해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오른
묻은 건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에요. 이 문제가 몇 40번까지 있는 건가요? 우리 뒤에 거 나갈 수 있겠지? 아니요. 35번 봅시다. 34번 안 해요? 34번 안 했어? 쏘리. 34번 함수 fx가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세제곱 여기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고 이 그래프 위의 점 마이너스 2,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자. 이때 함수 hx가 fx 빼기 gx 이놈의 극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위에 점 마이너스 2,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gx는 뭐가 될 거냐면 이놈이 된다는 얘기거든. f'2 곱하기 x 빼기 2 더하기 f2. 근데 f2는 줬지. 마이너스 2,2라고 그랬네. 미안해. 그럼 마이너스 2,2니까 f'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2. 그럼 얘가 x 플러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 근데 f 마이너스 2가 2라고 줬잖아요. 이게 gx가 되는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미분해 보면 f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2, 3은 6x 빼기 9. 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의 값이 2는 4, 3, 12 플러스 2, 6에 12 빼기 9. 그러면 24 빼기 9니까 15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거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따라서 우리 gx는 뭐가 되느냐? 15x 플러스 30 더하기니까 플러스 30이 내가 gx가 되는 거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fx 빼기 g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거 풀어주고 손쉽게 푸는 방법 하나 더 알려줄 테니까 잠깐 보세요. 이건 이렇게 풀면은 그냥 숫자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fx 빼기 gx를 해주면 fx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9x 더하기 4가 될 거고 거기서 빼기 gx니까 빼기 15x 빼기 32. 그럼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얘를 미분하는 거죠. 이거를 hx라고 두고 h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 3, 6x 마이너스 24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 그럼 3으로 묶어주고 x 빼기 4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최고 차의 개수가 1 양수인 3차 함수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걸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겠죠? 따라서 극대값 h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저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플러스 48 마이너스 28 그럼 얘가 20 마이너스 20 답은 0 0이 답이야? 맞네요. 계산 틀리다. 답이 0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보고 이 문제를 풀라고 했으면 난 이렇게 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푸는 방법도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선생님은 여기서도 비율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기 fx가 있잖아. 그럼 나는 먼저 f'(x)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는 거야. 그럼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2, 3, 6x 빼기 9가 될 거고 그럼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될 거니까 3을 묶어주고 x 빼기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요. 그럼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인 이런 놈이 되는 거야. 근데 2,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잖아. gx가 2,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2,2 쏘리 미안해. 마이너스 2,2. 그럼 마이너스 2는 얘보다 왼쪽에 있을 테니까 뭐 요쯤에 마이너스 2,2가 있을 거거든. 됐니? 그럼 여기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됐니?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 될 거고 그때 fx 빼기 g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 빼기 gx의 극대값은 여기 어딘가 있게 되는 거거든. 됐죠? 그러면 어디서 극대값을 갖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fx에서 gx를 뺄 거잖아요. 됐니? 그럼 fx에서 gx를 뺄 거니까 얘를 이 파란색 직선을 수평선처럼 생각하면 되니? 요 파란색 직선을 수평선처럼 옮겼다고 생각하면 요 하얀색 fx의 곡선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물론 여기서 이 gx, 이 직선이 원래는 15x 더하기 32 이렇게 기울어진 곡선인데 걔를 이렇게 옆으로 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걔는 마이너스 2에서 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만나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뺐기 때문에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면 얘는 어디서 극대값을 갖느냐? 여기서 극대값을 갖는 거야. 물론 이 극대가 되는 점은 어디인지 얘를 통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됐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이게 15x 플러스 32라고는 구해놨잖아. 저건 필요해. 그러면 fx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와 15x 플러스 32가 똑같다고 하잖아. 그럼 선생님 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얘가 넘어오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28은 0 이렇게 될 건데 우리 이 방정식의 세 근이 요놈 여기까지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중근이니까 마이너스 2 알파까지 한 게 이 방정식의 우리 뭐가 되는 거고 세 근이 되는 거고 근데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그 세 근의 합이 3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두 개가 있으니까 더해서 3이 되려면 여기는 요 알파가 얼마가 돼야 맞는 거겠어? 이게 7이 되어야 맞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7 더해서 세 실근의 합이 3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7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거 9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2대 1로 쪼개면 되니? 이거를 2대 1로 쪼개는 거니까 우리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거 7에서 3만큼 요점했으니까 여기가 4가 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되니? 이거 극대값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맞죠? hx의 극대값. 걔 뻘짓했네. 극대값 쓰면 이걸로 끝이지 뭐. 마이너스. 여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hx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이 파란색 직선을 수평선으로 놨다고 했을 때 이 흰색 직선이 되는 요놈이 hx가 되는 거라 아저씨 극소값 줄 알고 요거 4라는 거 아까 여기 4 나왔었잖아. 여기 4. 그거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거든. 굳이 제 hx 미분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 에이씨, 근데 극대값 구하는 거였으니까 h-2 구하면 끝이었네. 근데 마이너스 2가 중근이에요. 마이너스 2에서 접하잖아. 얘랑 마이너스 2에서 접하잖아. 그러면 얘랑 지금 이게 파란색 직선인 거고 얘가 파란색 직선인 거고 얘가 하얀색 3차 곡선인 거야. 그럼 이 두 개가 똑같다고 놓고 푼 방정식에 마이너스 2가 중근인 거야. 왜? 마이너스 2에서 접하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는 15x 플러스 32를 좌변으로 넘기는 행위가 여기는 이 파란색 직선을 x축으로 바꾸는 행위인 거거든. 그거랑 똑같은 효과를 얻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 이 하얀색 곡선이 hx가 되는 거고요. 그때 그 hx가 마이너스 2에서 x축에 접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가 극대야.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미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미분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거지.
255번. 실수에서 정의된 미분 가나함수 fx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f x 빼기 y가 fx 빼기 fy 더하기 xy 빼기 fy 더하기 xy 곱하기 x 빼기 y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그리고 f'0은 8이래요. 이때 fx가 x = a에서 극대값을 갖고 x = b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르는 거고, 함수 방정식이라고 이런 놈은 이렇게 불러요. 함수로 만들어진 방정식 x, y에다가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 얘는 참이 되기도 하고, 얘는 무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참이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 이런 걸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함수 방정식이 주어지면 항상 뭐를 떠올리는 게 맞아? 도함수의 정의를 떠올리는 게 맞아. 함수 방정식이 있으면 무조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f'x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나누기 h, 이게 도함수의 정의거든. 그런데 이 함수 방정식을 이용하면 여기는 fx 플러스 h를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죠. 됐니? 저 y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h를 집어넣으면 돼. 지금 화살표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돼서 y에다가 마이너스 h를 대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fx 플러스 h가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가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여기는 마이너스 xh에 x 플러스 h,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fx는 그대로 있는 거고 나누기 h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fx 마이너스 fx는 날아갈 거고, 여기는 h가 약분되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괄호 열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나누기 h, 그 다음 여기는 h 하나 약분 쓰면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h,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안에 마이너스 h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싹 지워서 밑으로 싹 보내잖아. 그리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값을 취하면 얘가 뭐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f'0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h에다 0을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x 곱하기 x니까 x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이 f'0은 8이라고 알려줬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는 f'x가 뭐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8 빼기 x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 점은 f'x가 0이 되는 점이고, 그럼 f'x는 8 빼기 x제곱,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여기가 2루트가 되는 거잖아. 그때 f'x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루트인 점이 fx의 극 소점이 되는 거고, x가 2루트인 점이 fx의 극 대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x =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a, x = b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b가 되는 거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8 더하기 8이니까 답은 16,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축하해요. 네. 2분 남았는데.
36번. 자, 실수 A에 대하여 fx. 야, 나만 이건 흔히 속된 말로 나만 똥줄 타니? 이제 기말고사 두 달도 안 남았어 이제. 저희가 아니에요. 뭐라고? 저희만 주는 아니야, 다른 학교도 나 일정을 안 보긴 했는데 두 달? 니네가 며칠 시작이지? 12월 1일이 12월 1일? 다른 학교들 보통 11일 날 시작한 학교들도 있고 그래요. 그 주말 껴서. 얘네들가 11일부터일 걸, 그지? 초는 며칠부터니 혹시? 기말? 16일이야? 니네는 좀 여유 있다 그래도. 아니 근데 여유 있어봐야 그 주말 하나 끼는 거지 뭘. 그럼 오늘이 벌써 13일인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구만. 에이씨 잔소리하다 시간 갔네. 끝 36번은 쉬었다 합시다.